시장 조사기관 옴니아에 따르면 디램 시장 점유율은 43.9%에 달해 디램에서 삼성전자를 고치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성장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MS와 메탈 등 서구 유명 기업과 견줄 정도로 성장하며 미쓰비시를 인수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쓰비시는 과거의 영광의 지위에 계속해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일본 3대 재벌이라 손꼽히는 미쓰비시 재벌은 버블 경제 시절 일본의 경제 엔진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었습니다. 원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 재벌 기업의 영향력을 염려한 미국은 일본 재벌들을 해체해 여러 기업으로 쪼개놓았는데요. 불행히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쓰비시는 멸망의 문턱에서 부활 다시금 재벌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미쓰비시는 한국전쟁 때 벌어들인 외화를 이용해 사업을 확장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며 해외로도 진출하면서 영역을 넓혔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도 미쓰비시 계열사를 설립하며 분야를 가리지 않으며 확장을 거듭했죠. 대략 600개에 가까운 미쓰비시 그룹은 세계의 핵심 기업이 존재합니다. 미쓰비시 상사와 미쓰비시중공업 미쓰비시 UFJ 은행이 바로 그 기업들이죠. 이들은 금요회라는 사장단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미쓰비시 그룹 주요 29개 회사 회장 및 사장 18명이 매월 두 번째 금요일에 만나는 금요일에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전체 그룹의 중요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한 그룹의 수장이 결정하는 곳이 아닌 사장단 회의로 안건이 올라간다는 점은 다른 일본 재벌들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점 때문에 내부 파벌의 권력 다툼이 치열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업이라 꼽힌 미쓰비시 상사 미쓰비시중공업과 미쓰비시유의 부재의 유행으로 크게 세 개의 파벌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들이 거느린 계열사는 파벌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암투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파벌로 인해 미쓰비시 그룹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깎아먹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쓰비시 자동차의 몰락이죠. 미쓰비시 자동차는 2000년 리콜 사항을 전부 은폐한 것이 들통납니다. 연이어 2004년 에도 리콜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사실을 감춘 것이 드러났죠. 미쓰비시 자동차의 대주주인 크라이슬러는 연이은 신뢰도 타격의 충격을 받아 미쓰비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일이 있었죠. 결국 신뢰도 타격을 회복하지 못한 미쓰비시 자동차는 경쟁사인 닛산 자동차에 인수되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미쓰비시 그룹 차원에서도 자동차를 도와줄 수 없다는 판단이 들 정도였죠. 미쓰비시 자동차의 도덕적 해이를 살펴보면 파벌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이 모든 사단들이 일으킨 것입니다. 파벌의 성과를 위해 입단속하는 행보가 지속되면서 사내 분위기에서도 수치를 속이고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일이 지속된 것이 회사 전체를 망가뜨린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미쓰비시 그룹 산하의 기업들은 전부 비슷한 문화가 퍼져 있죠. 미쓰비시 전성과 미쓰비시 신도 등 제료업체에서도 기준 미달 제품이 판매되며 장인정신을 부르짖던 일본 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관철됐습니다. 심지어 미쓰비시 알루미늄의 경우 기준 미달 제품 출하가 알려졌지만 모든 고객으로부터 안전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기에 얼마나 기준 미달이 되었는지 수치조차 밝히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죠. 고객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기에 속이는 게 문제가 없다는 모습이었습니다. 2022년까지 이러한 행태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쓰비시 산하 기업인 미쓰비시 전기의 경우 일본 6개 공장에서 총 47건의 허위 검사 성적표가 드러났습니다. 20년 넘게 허위 사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연을 성장하고 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내부 파벌 싸움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치장에 더 힘을 쏟은 결과 미쓰비시는 삼성그룹에 뒤처지는 기업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기술 개발에도 안이한 모습을 보이며 미쓰비시는 미래 먹거리 문제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쓰비시 전기의 경우 2011년 TV 시장에서 철수하는 굴욕을 먹고 왔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에 밀린 탓이라고 합니다. 일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쓰비시 역시 반도체 사업을 운영하며 한때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심장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지만 승리에 취한 미쓰비시는 기술 개발과 트렌드 읽는 것을 실패해 결국 이전 기술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에게 밀렸습니다. 격세지감이라고 할 정도로 삼성의 무서운 성장의 칼날은 현재 미쓰비시를 향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뉴삼성을 내세우며 새로운 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확장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M&A 시도를 위해 여러 기업들을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별다른 기업 합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지형이 바뀌고 대형 IT 기업들의 인수 소식이 잇따르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M&A가 삼성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죠. 삼성이 고려하는 회사 중 미쓰비시그룹에 속한 미쓰비시전기, 특히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는 이곳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죠. 전기차 시장에서 전력 반도체는 필수 부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삼성 입장에서도 향후 전기차 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쓰비시전기를 보고 있죠. 현재 미쓰비시전기는 TSMC와 협력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본격적으로 M&A기에 나서면 미쓰비시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계속 경영 악화로 인한 실적 부진에 늪에 빠진 미쓰비시 입장에서 미쓰비시전기를 수익성 제고를 위해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거 미쓰비시를 참고해 삼성을 만들었던 고 이병철 회장의 상상을 뛰어넘어 한국이 일본 기업을 인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셈인데요. 한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투자하자 미쓰비시는 이를 비웃으며 삼성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발간. 취약한 산업과 회사의 열악한 규모로 인해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죠. 한껏 삼성을 비웃으며 일본 반도체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 자부했던 미쓰비시는 시간이 지난 뒤 오히려 한국 기업에게 계열사를 넘겨야 할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쓰비시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성공해낸 삼성이 미쓰비시의 회사까지 집어삼키며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향후 삼성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들의 놀라운 업적에 감탄하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항상 길을 찾아내는 한국인의 저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